7시에 이 방송을 할 때만 해도 이더와 비트가 양전한 정도, 그러니까 0. 몇 퍼센트 정도의 어, 빨간색이었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은 상태였는데, 제가 그 방송을 하고 나중에 낮에 보니까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중이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저도 조금 엄청 많이 올라서 좀 놀라기는 했고, 근데 이제 이게 그 모양새를 제가 이제 계속 봤는데, 처음에는 비트 이더가 비슷하게 오르고 막 알트도 막 미친 듯이 오르고 하는데, 점점점 약간 비트의 독주로 가는 느낌이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조금 설명도 해드리고, 네,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공유한 이 긍정학원을 다 같이 이야기하면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어제 이렇게 막 솟아올랐죠. 솟아오르고, 비트코인이 6% 오른 거면은 많이 오른 거잖아요. 엉덩이가 무거운 비트코인님께서 이렇게 올라주셨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 원래는 비슷하게 올라가다가 나중에는 비트코인이 더 올라가고 이더리움은 조금 힘이 조금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게 대중이 불타야 하나요? 내려오질 않아요. 어 이게 대중이 들어오는 라는 생각이 맞았고, 제가 이거를 중요한 거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내가 스샷을 했어. 이거는 저만이 찾아낸 지금 하나의 사인입니다. 이 코인 뭐 올랐다, 뭐 코인에 투자해야 된다, 뭐 이런 기사가 또 그 메인 신문사 중요 섹션에 이렇게 기사가 올라가 있는 거에 다 댓글을 제가 또 봤어요. 하도 이제 그런 기사가 많으니까 여러분들도 느끼시죠? 그런 기사가 좀 많이 나오는 거를. 그래서 그 기사에 댓글을 봤는데, 댓글이 완전 찌라시 뉴스 도배네 라고 써 있었고, 또 하나 ETF 상장은 무슨 사골 공국 수준이네, 징하다 징해, 이렇게 말한 것은 이제 하도 그 뭐 ETF 상장 오른다 기사를 계속 기사에 노출되니까 이 사람이 사골 공국이냐며 징하다며 이렇게 썼다는 거는, 이 말인즉슨 그 암호화폐 기사가 많이 나온다는 거에 대한 이제 약간 이 사람의 반응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또 여기 이 아래 이 댓글이 저의 그 아하 모먼트를 줬는데, 비트코인이라 이렇게 점점점, 비트코인이라 점점점 이렇게 딱 적어놓은 거예요. 이거 딱 보면서 제가 느낀 게, 그러니까 원래 반응이 안 사 뭐 이러고 징하다, 그리고 이 또 누구 말아먹을 일이냐 이런 것만 있다가, 도배가 심하다는 식의 반응들과 함께 그 마지막에는 비트코인이라 점점점 이렇게 한 게 싫었는데, 계속 노출되다 보니 한번 생각을 해보는 단계의 반응이었어요. 제가 딱 봤을 때.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비트코인 하면서 지금 머릿속에 X였다가 계속 X였다가 지금 물음표로 지금 머리에 생각을 해보는 단계구나, 이거를 딱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고맙더라고요. 이렇게 댓글 다른 사람 고맙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댓글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아니지만, 이게 저는 계속 댓글 추적을 하면서 추적 관찰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 반응을, 이런 반응은 처음 봤어요. 어제. 그래서 네. 그래서 대중들이 그러니까 발 빠른 대중들은 들어오고, 기존에 좀 코인을 해봤거나 아닌 사람들은 코인 사야 돼? 뭐 이런 물음표? 약간 이런 물음표에서 이제 느낌표로 넘어갈까 말까 뭐 이런 단계의 느낌으로 저는 느껴졌기 때문에, 이게 근데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근데 그러면은 대중이 들으면 무조건 오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그러면은 들어오는 그 사람들의 매수세와 그리고 기보유한 세력들 혹은 고래들, 그리고 어떤 기관들의 매도세, 이 둘 중에 뭐가 더 셀 것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대중이 들어오는 거는 맞는 이유다.
그렇다면, 그러면 기보유한 사람들 중에 이미 수익이 10월부터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수익이 지금 꽤 되는데, 여기부터 이제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만큼 지금 올라왔는데, 좀 익절을 한 번쯤은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길 수도 있지 않겠어요? 대중이 들어오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루에도 막 올라갔다 떨어지고, 막,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가치 투자자들이 그냥 조금 조용하게 수익권을 즐기면서 이렇게 가만히 편안하게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막 애들 몰려갖고 막 파티 열린 것처럼 막 난리 소란법석. 그리고 나 막 불안하게 계속 옆에서 막 떠드는 그런 거 싫어하는 가치 투자자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매도를 일부 할 수도 있는 거죠. 할 수도 있어서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의 매도세와 새로 들어오는 사람의 매수세 중에는 뭐가 더 세냐, 요거를 봐야 돼요. 요거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 오히려 대중이 두려면서 확 떨어져 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오히려 하락을 시작하고, 그때 확 털고 나가면서. 그래서 지금 그 중에 뭐가 세냐를 봤을 때는, 좀 봐야죠. 봐야 되는데, 지금의 분위기는 약간 매수세가 센 느낌입니다. 매수세가 좀 더 센 느낌이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치고 계속 올라갈 거야. 이렇게 하면 너무 낙관적인 거고, 그런 매도세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음, 그래도 잘 관찰하면서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면은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뭐든지 신중하고 조심하는 건 나쁠 게 없기 때문에,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맞는 거는 대중이 들어온다라는 거. 근데 대중이 들어오는 장은 이제 좀 요란법석해지죠. 요란법석해지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이게 이걸 잘 봐야 돼요. 비트코인이 혼자 가냐, 알트가 같이 가냐를 잘 봐야 되는데 음, 여기 보면은 보통은 원래는 비트가 혼자 가고 다 가고 나서 알트가 갔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런 적이 많았죠. 근데 예외인 경우도 드물게 있었던 적은 있습니다. 비트 좀 가다가 또 뭐 알트 한 번씩 올려주고 이랬던 적이 있기는 한데 이번에는 또 ETF 승인이 이더리움으로 같이 꼈기 때문에 좀 약간 좀 제가 그래서 이번 장이 딱 딱 기다 아니다를 놓고 판단하기가 좀 어렵다고 그때 투자 특강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제가 생각이 나네요. 장어창펑이 알트코인 멀리하라는 짐 크레이머 발언에 알트 시즌이다라고 말했다고. 근데 좌우창풍이 알트 시즌이라고 얘기할 만한 할 법하죠. 왜냐면은 다른 알트는 둘째치고 지금 루나가 어떻게 됐어요? 루나가 얘는 어쨌든 알트잖아요. 네, 루나 클래식 계속 오르고 있죠. 어제 한 70%까지 오르다가 조금 내려오기는 했는데 계속 오르고 있고 근데 루나 클래식만이 아니죠. 지금 루나도 지금 엄청 올랐죠. 루나도. 이게 그러니까 제가 그때 USTC 오르고 루나 클래식 오를 때 상대적으로 안 오른 게 오를 수 있다 했는데 실제로 루나가 지금 엄청 쐈죠. 얘 계속 안 조금 지지부진하다가 얘가 엄청 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 루나 계열이 움직이면 다른 애들은 어떻게 움직이나를 참고하시는 건데 어쨌든 지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바이낸스까지 뭐 보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지금 이렇게 알트가 폭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좌우창펑 입장에서는 바이낸스를 기준으로 얘기할 거 아니에요? 바이낸스를 기준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어 알트 지금 얘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뭔 소리냐, 지금 알트 시즌이다, 알트 조심해라, 막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무엇이 맞느냐 봤을 때 그러니까 혼란스럽다 이거죠. 사람들이 봐도 혼란스러워. 왜냐면은 원래는 비트코인 승인이라고 해서 비트코인이 독주한다든지 그런 사례, 그런 역사가 많았는데, 비트코인 역사상 지금은 ETF를 이더리움도 같이 승인을 신청한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더리움도 같이 움직이는 모양새를 보여줄 수 있는데, 어 실제로 어제 이더리움 같이 올랐고, 그런데 어쨌든 마지막에는 비트코인이 독주를 하는 것처럼 약간 마무리가 되기는 했죠. 어제 장은. 그렇기는 했는데, 또한 기사를 봤을 때 저의 느낌은 어쨌든 비트코인 얘기가 많긴 많아요. 계속 비트코인 얘기, 비트코인. 그래서 비트코인이 좀 독주를 하는 모양새지만 알트코인도 조금 좀 아예, 그러니까 왜냐면은 옛날에는 이런 장에서 비트가 혼자 이런 불장에서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 혼자 막 세네 배 치고 올라가 버렸어. 혼자 세네 배 치고 올라가 버리고, 그동안 알트는 다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 빠져가지고 마이너스 되어버리는 상황이 예전에는 많았거든요. 실제로 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알트는 좀 재미없는 경우도 많지 않았나요? 알트가 외로 빠져버린다든지 이런 알트들도 있었을걸요. 몇 개 알트 외에는. 그래서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알트를 가지고 있을 거면 지금같이 비트코인이 가는 장은, 그러니까 대중이 들어왔을 때 결국에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어쨌든 대중은 들어온다 치면은, 그러면 그 대중이 들어와서 뭘 살 건가를 생각을 했을 때, 대중이 오랜만에 이 코인에 들어와가지고 산다면은 첫 번째는 비트코인일 것이고, 두 번째는 당연히 이더리움일 것인데, 그럼 비트코인을 많이 사냐, 이더리움 많이 사냐? 당연히 비트코인 많이 사겠죠? 지금 비트코인을 많이 사는데, 어, 근데 제가, 그, 투자 특강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이더리움도 하나의 고유한, 알트의 그런 포함이 아닌 고유한 대표 코인으로서 좀 자리매김을 한 부분이 있어서, 이더도 조금 산다든지, 뭐, 이런 느낌으로 갈 수 있다 했잖아요. 비트를 사되 이더를 좀 같이 사는, 뭐,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갈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느낌이 조금 그런 가격, 올라가는 데 좀 반영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조금 들고요. 그리고, 근데, 그러면은 그 새로 유입된 사람들이 그거 외에 비트나 이더 외에 다른 알트를 사겠냐 이거죠. 다른 알트는 조금, 특히 새로운 거는 전혀 모를 거 아니에요. 너무 오랜만에 또 이 시장에 참여하면 되게 막 복잡하고 어지럽고 약간 낯설은 거는 조금 멀리 하게 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나중에는 아닌데.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그런 핫했던 코인들이 조금, 어, 재미가 없을 수도 있다, 당분간. 그게 뭐 빠진다, 안 빠진다까지는 제가, 그래도 알트가 올라가니까, 이더가 올라가니까, 그래, 그것까지는 제가, 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런 어떤 엄청 올라가는 모양새는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좀 덜하고, 오히려 그냥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럴 확률이 조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알트 중에서도 몇 개는 가죠. 유명한 거. 사람들 많이 아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비트와 이더 중심일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다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뭐 고래가 확 털어버린다든지 뭐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뭐든지 어 많은 가능성이 혼재되어 있지만 어쨌든 확률적으로는 비트와 이더 중심인데, 특히 비트가 좀 독주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더도 근데 같이 사기는 한다 사람들. 그래서 이더도 같이 간다. 그래서 알트가 완전 죽진 않는데, 알트 중에서도 가는 애만 갈 수도 있다. 어, 리프 퍼센트 넘게.
이게 비트코인이 너무 가면 상대적으로 안 오르는 비트코인 하드포크한 애들,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골드 이런 애들이 또 같이 움직여줄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애들은 여태까지는 전혀 움직임이 없었던 게 그거 살 바에는 비트 사지. 다들 이런 관점이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얘네가 너무 얘네는 완전 지금 어차피 다 안 올랐잖아요. 비트코인 오른 거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얘네도 이제 움직이는 장이 돼버리는 거고. 예전 역사는 요거는 근데 알고 계셔야 돼요. 뭐냐면은 비트가 독주할 때 알트는 다 죽어 나갔다는 거. 예전에. 그냥 머무르는 게 아니라 지지가 아니라 다 빠졌어요. 엄청. 왜냐면은 사람들이 딱 봤을 때 비트가 계속 혼자 가는데 알트가 지지부진한데 심지어 빠지기 시작하면은 너도 나도 알트에서 돈을 빼서 비트에 넣을 거 아니에요. 그런 모습으로 옛날에는 알트가 다 빠지고 비트만 올라갔어요. 비트만 올라가고 그 다음에 키노피를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더 가고 그러면서 알트 터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근데 이더가 같이 조금 가주기는 하니까 그렇게까지 빠진다던가 그런 건 없는데 근데 제가 느꼈을 때는 제가 좀 보유한 알트들이 어제 생각보다 재미는 없었어요. 가는 애는 엄청 갔지만 예를 들어 뭐 루나 이런 애들은 엄청 갔지만 그 외의 것들은 그닥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비트 이더 중심의 그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참고해서 보시는 것이 당분간은 어, 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제가 얘기를 꼭 드려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 게 혹시라도 빠질 수도 있으니까 알트들이 큰 폭으로.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기는 한데 아까 좌우창풍도 오히려 알트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근데 알트도 몇 개 알트만 좀 갈 수는 있는데 나머지는 조금 그래도 조금 조심은 해야 된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음,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또 고민하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이 포트폴리오에서 비트와 이더 중심 그리고 특히 비터 중심으로 장이 펼쳐지면은 이제 어떻게 내 포트폴리오는 안전한가에 대해서 점검을 하시라는 게 첫 번째 저의 이야기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승인 예정 날짜가 지금 1월 10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은 리 SC가 BTC 비트코인 현물을 전체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현금 정산 구조만 승인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물 ETF를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현금 정산만, 캐시, 캐시 구조만 허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건 부분 허용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승인 예정 날짜가 1월 10일인데 그 이후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고민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승인 예정 날짜 이후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고민할 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승인 예정 날짜를 앞두고 사람들이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이거를 생각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건 이제 기정사실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이제 승인이 되고 나면 그럼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이며 그렇게 많이 매수를 했다면은 언제쯤부터 빠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어, 어느 정도는 플랜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계좌가 안전한지 예를 들어 승인이 돼서 예를 들어 뭐 좀 빠진다 예를 들어 좀 이렇게 차트가 내려온다 하면은 그때는 그러면 내가 그냥 버티면서 현금을 더 조달해서 넣을 건지 왜냐면 우리 반감기는 또 내년 4월이잖아요. 그래서 더 넣을 건지 아니면은 승인 날짜 이전에 일단 나는 다 익절을 하겠다 라든지 아니면 이제 대중이 들어오니까 정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실제로 있을 수 있고 뭐 어쨌든 이게 지금 승인 날짜까지 지금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근데 코인은 원래 급격하게 오르고 원래
그러니까 원래 제가 그 기존에 코인장을 이렇게 경험해본 그러니까 그 경험으로는 원래 불장은 원래 불장은 한 달 동안 진짜 미친 듯이 올라요. 그렇기는 해요. 그래서 한 달이 짧은 거는 아니에요. 왜냐면 이거는 뭐 주말도 없고 밤낮으로 가기 때문에 한 달이 짧은 거는 아닌데 가려면은 충분히 한 달 안에도 다 갈 수는 있어요. 그건 그 불장 파티를 열 수 있는데 어쨌든 그 이후 나는 어떤 포지션을 취할 것인가. 예를 들어 뭐 그러면 뭐를 갖고 있을 것인가. 만약에 보유한다면은 어느 코인을 갖고 있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게 근데 지금 실제로 지금 투자를 시작하시면은 지금 포트폴리오도 어려운데 당장 그 이후 포트폴리오까지 생각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어쨌든 빨리 시작하는 게 좋아요. 어쨌든 빨리 시작하는 게 좋고 빨리 고민도 미리미리 많이 해봤어야 고민도 이게 그 그림이 조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윤곽이 나오지 이게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다 보면은 이 훅훅 지나가 버리면은 이게 다 지금 기회를 놓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이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을 해보고 지금도 조금 안전을 취해 놓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도 써놓은 것처럼 대중이 들어온다. 올해가 기보유자들 그러니까 가치 투자자들이 정리를 한다. 이 두 가지 다른 에너지 흐름이 있을 수 있는데 어느 쪽이 강한지 봐야 된다. 지금은 대중이 들어오는 그 에너지가 더 강하기는 한 것 같은데, 왜냐면은 워낙 코인에 대해서 너무, 너무 안 좋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 큰 변환이기 때문에 지금 지금 상태 변화가, 그래서, 그리고 이쪽이 너무 소수였고, 코인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적었고, 수적으로. 디파이 시장이 확대되는, 음, 자료들이 계속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많은 코인들이 예치를 하면은 뭐를 이렇게 많은 이자를 지급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어,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음, 실제로 지금 디파이 시장 락업 예치금이 500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음, 이런 기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디파이 시장이 확대된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고 디파이는 근데 계속 더 어, 커질 것이라서 여러분들도 이런 코인을 그냥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 승인 예정 날짜 이후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음 그러면은 어디 넣어놓고 이자나 받으면서 기다릴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약업을 이제 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예를 들어 내가 포트폴리오를 100을 가지고 있으면 솔직히 코인 투자를 하던 사람들은 100%다 정리하거나 솔직히 그러지는 않거든요. 일부 뭐 정리를 해서 현금화를 할 수는 있어도 그러면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어떻게 할까? 요런 이제 생각들을 조금 할 수 있을 것이고 음 그리고 여기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 SEC가 이 승인을 해도 좀 애매한 식으로 하면은 또 그럼 나머지 다음 승인도 날짜가 언제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죠. 애매하게 뭐 반쪽짜리 승인을 해버린다든지 아니면 뭐 비트코인 하는데 뭐 이더리움 미룬다든지 이러면은 뭐 더 이제 그 승인으로 인한 하락은 조금 또 뭐랄까 지지부진하게 그냥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K코인이 제가 조금 그 기사를 보다가 눈에 띄었어요. 음, 어, K코인이 우리나라 다날 아시죠?
다날에서 페이코인을 만들었는데 11월 달에 계속 올랐고 얘네가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은 얘가 지금 상장된 데가 OKX, 비트겟 뭐 이런 살 수 있는 데가 없어.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맞아요. GS에서 결제 지원한다고 우리 그런 아이디어로 또 이거 사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 철수하면서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도 없고 만약에라도 얘가 우리나라 거래소 다시 상장을 하기 시작한다면 얘도 많이 오르겠죠. 다시. 유믹스도 그런 아이디어로 오르는 거잖아요. 네. 페이코인, 왜냐면 지금 페이코인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지금 그 토큰 증권 때문에 지금 주식도 난리잖아요. 멜리님 페이코인 있어요? 미술품을 거래한다든지 뭐 한우 토큰 증권 그러니까 실물 자산을 이렇게 뭐 조각 투자도 할 수 있고 STO라고 하거든요. STO. STO. 특징주. 이게 갤럭시아 SM, STO 시장 개설 기대감의 상한가. 토큰 증권 STO로 지금 이렇게 특징주 기사가 나와 있는 거예요. K옥션도 어제 투게더 아트 STO 증권 신고서 제출하고 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 어, 어제 시간 외에 다날이 5점 몇 퍼센트인가 올라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K코인이 다 밀려나서 구하기가 어려운데 만약에라도 얘를 사놓을 수 있다면 우리나라 다시 상장할 때 메인 거래소에 상장할 때 그 상승분을 충분히 즐기실 수 있는 네 조금 근데 요거는 이제 오르려면은 좀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조금 이렇게 사놓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는 조금 가치 투자의 관점에서 보시면은 또 왜냐면은 그런 우리 투자도 스타일이 보시면 여러분들도 불 태우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그냥 조용한 데 가서 아직 가능성이 많은 애들 위주로 사 모아가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알트가 조금 안 오르면 오히려 이때 비트코인에 지금 비트코인 오래 들어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오히려 거꾸로 이럴 때 비트코인을 정리하고 알트를 사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조용하게 미리 진치고 기다리는 것을 좋아하는 성향이라면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어 그런 관점에서 이제 알트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알트가 특정 알트는 오를 수 있는데 또 다른 알트들은 뭐 위험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근데 이런 페이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외려 또 빠지거나 막 그런 거에 시달릴 확률은 조금 더 적고 뭐 이런 관점에서 또 제가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근데 이걸 거래하려면 여러분들께서 뭐 OKX라던가 이런 조금 수고스러움이 필요한데 모든 돈 벌려는 그 과정에는 조금 수고스러움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귀찮아서 안 하는 곳에 내가 이익을 먹을 수 있기는 하죠. 요거에 대한 질문도 있을 수 있네요. 비트나 이더 지금 살려면 늦었을까요? 라는 이야기에 대한 답변을 만약에 내가 한다면 이더는 많이 안 올랐어요. 그동안 솔직히. 이더는 많이 안 올랐고 비트가 많이 올라서 비트코인 캐시나 비트코인 골드 뭐 이런 게 올라가는 모습을 또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음, 근데 또 비트코인이 독주를 하면 또 비트는 무섭게 가기 때문에, 무섭게 갈 때도 있기 때문에, 늦었다? 지금 늦었다라고는 조금 볼 수 없고, 다만 수익률 조금 적다의 수준이죠. 수익률의 수준이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비트코인을 못 샀어도 조금 그 비트코인에서 하드포크 된 애들로 또 눈을 조금 돌리면은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골드, 라이트코인 이런 거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음, 또 이더리움은 아직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하드포크된 이더리움 클래식을 얘기할 단계는 조금 아닌 것 같기는 한데 봐봐. 만약이라도 이더리움이 너무 올라서 아쉬우면 이더리움 클래식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 메인 코인들의 하드포크된 애들도 이제는 같이 보는 타입인 거는 같아요. 아셨죠? 네, 바꾸면 있으니까. 근데 이런 것도 싫다 나는. 이런 것도 싫고 그냥 나는 조용한 데에서 짐치고 있는 것을 좋아한다면 외려 지금이 알트를 또 모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는 거. 근데 금방 상승할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어 조금 시간을 두고서